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임신 중의 관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보통 아이가 임신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요. 한 8에서 12주, 즉 임신 기간이 10달 중에서도 초기인 2달에서 석 달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가 웬만한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올간들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는 어떠한 약이든지 간에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보통 임신 초기 때 유산도 제일 많죠. 근데 이 이유를 보통은 뭐 밝혀낼 수도 없고 그냥 유산됐으니까 유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능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기가 아기 집에서 충분하게 건강한 영양소의 공급을 받으면서 얘가 제대로 된 세포 분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유전자가 서로 만나서 완벽한 인간 유전자의 완벽을 딱 만들어내면은 그게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되는 거니까, 세포가 분화할 때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은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환 연구를 쭉 하다 보면은 어떤 걸 보게 되냐면은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질환들의 대부분은 다 모계 유전으로 넘어와요. 완벽한 세포가 인간이 분화될 때, 나눠질 때 만들어진 세포 속에는 엄마한테 받은 미토콘드리아밖에 없거든요. 아빠한테 받은 건 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건강이 그 사회 공동체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IQ도 되게 뛰어난데, 이 모든 것들이 후대까지도 계속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의 건강 관리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데, 현재 사회는 대부분 다 출산도 멀리하고 그 여성분들의 건강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출산율도 떨어질 뿐더러 IQ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것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미래에는 대한민국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회는 자꾸 출산에 대해서 인간의 여건 신장에 있어서 이거는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치부해버리고, 남자같이 나와서 사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해서 남자를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건 신장하듯이 가버리는데, 이거는 속고 있는 거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후대한테 넘겨주는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이 10달 동안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여야죠. 옛날 어른들은 사과도 벌레 먹은 거 안 먹고 깨끗하고 이쁜 것만 먹었다는 얘기는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큰 건강한 음식들을 먹었다라는 걸로 일단 대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기한테 넘어갈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신경 발달도 되게 중요한데, 그때 중요한 게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옥수수라든지 밀을 키울 때 뿌리는 제초제나 살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글라이포세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우리 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그거 더하기 방부제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입해서 우리가 먹다 보면은 우리는 밀가루를 먹었지만 실제 밀가루 안에 있는 오염물질인 글라이포세이트 또는 방부제 뭐 이런 것들을 먹은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애한테 가겠죠. 그러면 얘가 그 몸에 들어가서 그 아이 몸속에서 이제 그 글라이포세이트가 어디를 다 블럭하냐면은 에너지 대사부터 시작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을 다 블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폐라든지 과잉 행동장애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먹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밀가루나 이런 것들은 통밀로 된 거, 우리밀 또는 아예 밀가루를 수입하는 걸로 만든 빵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밀은 밀을 수입해서 도정해서 만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체인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저렴하니까. 근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데 보시면은 빵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포대를 갖다 놓고 막 진열하면서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일단은 방부제는 없잖아요. 포대를 이미 다 이렇게 재분해가지고 안에다 넣은 걸로 포대에다 넣고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부제 뿌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유기농으로 키웠다는 마크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지에 가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프랑스에 가서 크루아상을 먹으면은 속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크루아상 먹으면 막 배탈 나고 부글거리고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분명히 주변에 있거든요.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오염물질이 특히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먹으셔야 돼요.
임신 중에는. 그래서 옛날 어른과 똑같이 이쁘고 깨끗한 거, 농약 치지 않은 것들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뭐 기본적인 뭐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DNA가 분화할 때 코팩터로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B군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대사할 수 없는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남들은 영양제라고 하면 여기 영양제 하나를 드세요라고 적혀져 있다면은 이거는 유전자도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몸 상태를 파악하시고 자기 몸 상태가 내가 지금 비타민이 얼마나큼 부족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이게 부족하면 생기는 DNA 분화가 안 돼서 나중에는 기형아 유발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에 추천하는 거는 이게 검사 후에 먹는 비타민이 있고, 검사 없이도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HA, EPA인데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산모한테도 저는 오메가3 꼭 잘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아기의 뇌발달이 엄마 몸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필요한 영양소 두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오메가3하고 그 다음에 요오드일 거예요. 요오드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원주민은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고 어느 원주민은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IQ 검사해보니까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의 아이들의 IQ가 10이 높은 거예요. 결국에는 요오드가 결핍하면 IQ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오드도 산모한테는 저는 먹게 하고, 오메가3는 뭐 DHA, EPA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그 우유에도 막 집어넣잖아요. 그렇게는 먹지 마시고 오메가3를 먹는데, 이거는 임신할 때도 먹지만 출산 후 엄마가 아이한테 모유를 줄 때도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엄마 모유를 통해서 애한테 넘어가니까. 그리고 아이의 뇌발달은 몸속에 있는 동안에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얘가 다 끝나고 나서 출산한 다음에도 돌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뇌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돌 될 때까지 아기를 어떻게 잘 케어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옆에서 자꾸 말해서 동화도 읽어주고 하는 이유가,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자꾸 시그널을 줘서 그 시그널이 뇌에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뇌발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열심히 한 부모 밑에 있는 아기와 그냥 피곤하니까 애가 뭐 자면 그냥 가만히 두고 울면은 다독거리면서 얼레기만 하고 그렇게 키우는 애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옆에서 읽어주는 거, 말하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애가 다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출산 후에도 돌될 때까지는 오메가3를 잘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모유를 주는 한 4에서 5개월 정도, 6개월까지는 모유를 통해서 넘어가니까 비타민C도 많이 주시고, 임신 중에도 비타민C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대로 먹길 권하는데, 출산 후에 리바운드를 막기 위해서 아기한테도 비타민C를 좀 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가루를 비타민C 물에 타잖아요. 그 가루 비타민C 탈 때 좀 남겨놨다가 애가 젖을 물 때 엄마 젖꼭지에다가 비타민C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모유를 빨 때마다 새콤한 비타민C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애들은 맛을 보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입맛이 신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나중에 비타민C 물을 줘도 잘 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적응하고 그랬던 것들에 대한 익숙한 것들은 애들이 잘 하는데, 한 번도 주지 않은 맛을 주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거부하잖아요. 그건 엄마 어렸을 때부터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비타민C를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엄마도 임신할 때도 먹는 거 넘어갈 거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돌될 때까지도 계속 저는 한 1000IU 이상은 계속 비타민 D를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희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인데 태어나서 100일 될 때까지는 위험하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그때 주는 게 안 낫겠냐. 이거 다 뇌피셜이죠. 임산부들한테 주는 영양소하고 일반인들이 먹는 영양소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다가 임산부용은 작게 만들어요. 임신하면 뭐든지 조심해야 된다, 뭐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능약 하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런 건데, 병원에서 주는 약은 의사가 주니까 믿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으면서, 이거는 독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독은 쉽게 먹으면서, 제가 주는 건 영양소란 말이에요. 내 몸에 있어야 되는 영양소고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결핍하면 죽을 수도 있는 영양소를 내가 주는데도 이걸 많이 먹으면 위험할까 봐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발상이냐. 대부분은 이제 영양제도 약이라는 데서 생각하는 무의식에서의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논리로만 봐서 사람이 한 명 있고 여기는 임신하면 애가 2명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비타민과 두 사람이 생활하면서 비타민이 필요한다면 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산모하고 아기가 있는 그쪽에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죠. 내가 평소 때 먹던 거보다. 근데도 그걸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요. 심지어는 다 출산한 다음에도 6개월 될 때까지는 안 주겠대. 그러면서 난 모유만 잘 줄 거야. 내가 먹었던 영양소를 갖다 내가 쓸 건 다 쓰고 그래 놓고는 찌꺼리기 좀 넘어가서 피를 타고 돌다가 모유도 넘어가는 건 조금 찔끔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먹이는 거 저는 더 찬성하고요. C하고 D만 충분하게 들어가 주면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 생각보다 많고 면역 시스템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도 덜 걸릴 거예요. 제가 보통 권하는 거는 6개월 되기 전까지 금해야 될 건 제가 볼 때는 예방접종밖에 없어요. 조금 더 면역도 성숙하고 애가 다 성장해서 스스로의 면역으로 어느 정도 이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얘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는 저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커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비타민으로 면역을 높이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산전에 비타민 진 스케치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아빠 엄마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합으로 자녀가 만들어질 게 뻔하게 보이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다 안 좋은 조합이다 그러면 자녀들도 이거에 맞춰서 예상을 해서 애가 클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거에 맞춰서 비타민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어린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3kg에 태어난 애가 나중에 1년 만에 10kg가 되면 3배를 뻥 튀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냥 뻥 튀겨지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크는 것 같지만 세포가 자라나고 분화하기 위해선 DNA가 발현돼야 되는데, 그 DNA가 잘 발현돼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건강한 몸이 돼야지 될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면서 그냥 밥만 먹으면 됩니까? 밥만 먹어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은 DNA 발현이 안 되니까 이상한 세포가 자꾸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제 10조에서 60조가 넘어가는 세포가 만들어질 건데, 이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성체가 건강해지는 건데, 금방 한두 개 가지고 티가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몰라요. 다 큰 다음에 알죠. 돌 지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꾸 잔병 치레하면서 감기도 하고 척추 측만도 뒤늦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거 갖고서 제가 볼 때는 세이프티 도즈가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트라우마를 입은 거죠. 이게 마치 약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약을 많이 먹으면 위험하니까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타민 먹는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타깝죠. 그런 거는 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성분들이 출산 전의 몸 관리와 그 다음에 임신 중과 출산 후의 몸 관리에 대해서 제가 기능학적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 마치고요. 혹시라도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아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